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은 전 러시아 대사님이셨던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또 그동안에 일어났던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외교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길에 오르시는데 정말 크게 기대할 게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불안한 마음이 또 현실이 좀 됐습니다. 우리가 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격이 날이면 날마다 추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오늘도 대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대사님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에 이 결산을 해봤을 때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재인이가 떠날 때 전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 우리가 꼭 2주 전에 여기서 같이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의 결론으로서 낸 한미 공동성명서만을 보면은 네. 제가 불안하게 생각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 자체는 예, 오히려 북한만 빼고 나머지 분야는 완전히 문재인 집권 4년 동안에 좌쪽으로 계속 북한하고 중공 네. 그 하던 것이 이게 상당 부분을 그 미국과 한국 그러니까 일본 한일 삼각 협력을 하는 쪽으로 다시 복원한 것 같이 보여요. 공동성명 그런 면에서는 이건 굉장히 나는 의외라고 생각했고 놀랐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갔다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옆에 있을 때만 근데 이제 이것이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그 과거 4년 동안 한미 공동 성명이라는 게 거의 안 나왔어요. 만나긴 많이 그렇죠. 만났는데 뭐 그렇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도 서로 다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네. 요번처럼 이렇게 그 외교 당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문 형태로 된 공동 성명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용이 내가 놀랐다니까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것을 과연 이렇게 된 거를 문재인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와서 하는 행동 보면은 미국이 시키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을 과연 잘 지킬 것인가 하는 불안이 이제 있지요. 네. 그런데 이제 예컨대 이제 지금 이 박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실패한 부분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있는데 예컨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난리 법석인데 그 우리는 이제 그 CCP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중국 바이러스죠. 중국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그런데 그거 이제 제대로 백신 확보도 못하고 이제 온 거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지적할 부분이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예컨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 일본, 한국 3자가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건 획기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렇군요. 예컨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딱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개선 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걸 딱 문장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사님께서는 이 한미 그 공동 성명이
모범 답안지 같은 인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래요. 네. 그거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전 정부 때도 뭐 예컨대 네. 이승만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네. 뭐 김대중 때까지도 김영삼 그 회담을 하면 그걸 정리해서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근데 그동안 문재인이가 집권하고선 그런 게 거의 없다가 이런 아주 제대로 된 공동성명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늘 그렇게 하는 건데 하도 죽을 쓰고 외교 그 정책을 갖다가 네. 그냥 막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다가 이런 게 나오니까 나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예. 그러니까 비정상이었다가 정상이 되니까 예. 깜짝 놀랄 그런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 이번에 그 지금 그러니까 한미 그 정상 공동 성명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너무 조용해요. 북한이 어저께인가 뭐 그 민간 북한의 민간이란 존재가 민간이 없지만은 그 누가 논평하는 식으로 해서 개인 이름으로 특히 이 한미 간의 이번에 그 뭐에 탄도 미사일 지침을 이제 그 제한을 풀어준 거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더라고 주로. 그리고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그 북한에 대한 압살 정책 뭐는 또 그렇게 또 똑같이 되풀이했던데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엄청 지금 조용한 거예요. 북한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북한은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딱 끌어안고서 도망가지 못하게 딱 잡은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은 바로 엊그젠가 북경에 있는 그 북한 대사를 이렇게 또 왕이가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저쪽 했는데 이제 중국하고 긴밀히 여기에 대해서 공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걸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뭐 천천히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모르지만은 이번 그 한미 공동성명 그 자체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북한은 뭐 오케이 판문점 선언 너들이 하겠다고 뭐 싱가포르 합의 그 뭐 한반도 비핵화 뭐 그건 그렇게 그렇지 그걸 인정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는 이번에 공동성명을 만들면서 이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던 부분은 제발 김정은이를 자극하는 건 하면 안 된다. 아마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청와대에 있는 그 탈레반들이 그렇게 신경도 못 쓰고 또 이런 국제 이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그동안에 조금 알아보니까 그 문재인이가 미국 간 게 19일 날인가 갔어요. 19일에 갔죠. 갔는데 이제 정상회담은 21일이지. 여기서 19일에 갔으니까 사실은 그 미국 시간 21일은 사흘 동안 그게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렇죠. 근데 그 동안에 이제 뭐 이것저것 했지만은 저쪽에서 정상회담하는 시간 그거를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케줄을? 스케줄. 아니 그건 너무 예비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그때 상 받으러 갔잖아요. 국무부. 미국은 의존이라는 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요. 스케줄이 다 와요. 너는 어느 때 무슨 어디를 가서 자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오던데. 아니 대통령 우리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는데도 그런데 대통령이 가는데 그게 스케줄이 안 나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21일에 회담을 한다는 건 돼 있지만은 그게 그날 그게 여기서 처음에 알려지지 않은 행사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6.25 전수의 용사 그
예비역 대령 그 예. 퍼킷. 그 사람에 대한 최고 훈장 수여는 의전 행사가 있었다고. 근데 그것은 이걸 안 알려준 거예요? 그것은 나는 거기서 직속으로 한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게 그 문재인하고의 회담 그 시간은 상당히 아주 촉박해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공동 성명 그 미국 측이 만드는 물론 한국 측의 얘기를 좀 들었겠지만 그걸 이렇게 딱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조절하고 그럴 시간이 난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조절했다 그럽니다. 물론 뒷이야기는 뭐 미국이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한 거고 이쪽에선 북한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대북 인권 특사 있잖아요. 예. 인권 특사를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건 뭐 그런 뭐 얘기인가요? 뭐 그런 틀린 얘기지.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미세한 조정 그런 걸 다 한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측이 하고자 하는 걸 대부분 반영했어요. 내가 그러네요. 근데 그것은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대로 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합의 사항만 자체를 두고 보면은 난 상당히 만족스럽고 놀랄만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그 버키 대령이 참가한 전쟁이 그 중공 전쟁이랑 북한국 공산당 전쟁이잖아요. 6.25 전쟁.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영웅에 대한 최고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참가했다는 거는 문재인이가 그 중공과 북한 공산당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보죠. 그런데 거기에 그 행사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고 문재인이가 갔느냐 그런 건 나는 조금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하여튼 그 6.25 때 싸운 예비역 대령 그분에 대한 표창은 당연히 그건 문재인이가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실제로 행사를 그 보면은 그 커널 퍼켓은 딱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거기에 완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딱 반무릎 꿇고 저렇게 앉아.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제 그리고 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문재인. 서 있는 거. 거기서 보고 섰는데 그 행사가 40분을 넘어 거의 1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6.25 때 그 퍼켓 대령이 그 당시에 이제 중인데 그 싸운 그 모든 형태의 그 전투 현장을 다 설명을 하고 근데 거기 이 중공군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날짜가 1950년 11월 달이면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막 들어와서 그 청천강 유역 전투에서 이제 중공군이 승리를 했다 이거지. 그때 이제 이 버켓 대령이 그냥 몸을 바쳐 가가지고 한 건데 그건 누가 봐도 중공군하고의 전투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 너희들 바이든들아 하는 얘기를 거기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이가 거기 딱 40분 동안 이제 들으면서 반공 교육을 착실하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왔어요. 그때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대단했죠, 그 그때 그 6.25 사변에 관한 얘기 그 적군하고 이 미국 한국이 합쳐서 싸운 얘기 그리고 그 후에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거지가 되고 지금 거긴 전기불도 안 들고 캄캄한 지옥이 됐고 이 남쪽은 정말 태양이 빛나는 광명한 세계로 발전을 했고 선진국 그룹이 들어가고 이제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거기 갔었던가 우리 못 간? 거기 가지는 못했는데 나는 거기 태극기대로 갔었어요. 그때 갔는데 그때도 이야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그 앞에는 갔죠. 이렇게 정말 이 6.25의 역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은 그때 거기서 한마디 해야 돼. 끌어안고서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게 당신들의 희생 후에 세워진 나라인데 정말 지금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당신을 초청하겠어. 뭐 그렇죠. 가족들로 같이 오십시오. 그래야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당연히. 그냥 꼬운 보리자루 같더만. 꼬다난 버리자루 가지고 뽀뽀 서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휠체어를 밀고 나갈 때도 그 꼬운 보리자루 가지고 뭐 몰동 서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대사님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 문재인의 방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내가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네. 지금 우리가 과거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번영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로 크게 세계사에 우뚝 솟은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이룬 것이 외교적으로 보면 한미 동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일 협력. 그래서 한미일 삼각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난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걸 전부 흐트러 놓는 그것만 열중을 했으니까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빨리 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동성명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참 놀랄만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그럼 지킬 수 있느냐 이 한 약속을. 근데 원래 워낙 문재인은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또 내가 귀를 의심하고 갸우뚱하게 되는데 근데 그 지난번에 갔다 오자마자 한 이틀 지나선가 정당 5당 대표들을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서 오찬을 했잖아요. 그때 거기 이 얘기들 왔다 갔다 한 거 보니까 특히 그건 안철수가 그 질문을 했더라고. 안철수 대표가 뭐냐 하면은 그 미국하고 같이 그 원자력 발전소 해외 수출하는 게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아니 국내에선 탈원전 해가지고 원자력 전부 없애는 그걸 하면서 어떻게 미국하고 이런 약속을 했느냐? 그게 논리에 맞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벙벙하게 그냥 대답을 못하고 그냥 끝이 나갔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이 공동성명 내용을 알고나 있는가 내 그것을 의심했고 그다음에 A4 갖고 왔으니까 그때만 읽고 또 하면은 이 당장 그 8, 9월 달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될 거 아니냐? 누가 그 김기현이가 그랬던가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그거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뭐 백신 다 줬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야, 그러니까 백신 55만 명분을 다 약속을 받고 줬잖아요. 그렇지 했는데도 그따위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렇구나. 4차원. 내가 그날 워싱턴 시간이 21일이니까 여기가 일요일 날이든가 하여튼 아침에 저쪽 미국의 어느 언론사에서 급히 나한테 그걸 보내왔어요. 이런 공동성명이 나오는데 좀 코멘트를 해달라. 바쁘다. 1시간 내로. 뭐 그래서 내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놀랄 정도로 이거 잘 된 거다.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 4년을 보아오니까 얘들이 말 따르고 행동 따르고 한다. 완전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소위 언행 불일치 문제가 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돼. 그렇게 내가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너무 딱 맞네요. 네. 야, 대사님 이제는 완전 쪽집게. 쪽집게 도사처럼 되시네.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들이 와서 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역시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본에 근무를 하는 동안에 1970년대 후반에 네.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이 정상회담하고 공동성명을 한 일이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미국하고 일본도 그때부터는 안보가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일본에 그때는 사회당이라는 이 좌파 정당이 상당히 세력이 있을 텐데 네, 네. 사사건건 자민당에 이제 그 회방을 하고 트집을 잡고 그러는데 하여튼 공동성명을 보니까 이게 너무 미국 쪽으로 딸려간 것 같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스스키젠코라는 수상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난리가 났어. 이런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 수상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나는 정상에서 회담에서 그런 얘기 한 일이 없다. 나는 딱 잡아댔어. 근데 이 공동성명서라는 건요. 네. 바로 그 수상이나 대통령이 말해서 그걸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미리 사전에 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다 하는 하죠. 거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일본 외무성이 그냥 발칵 뒤집었어. 난리가 났겠네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 난 그런 얘기가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외무성에서 사무차관이 제일 사실상 높아요. 외무 대신은 있지만 그 사람 정치인이고 그 실무 총책이 이제 사무차관인데 사무차관이 딱 사표 내고 그만뒀어요. 왜냐 해결할 수 없어요. 총리하고 이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도 저 문재인한테도 이런 그래서 정의영이가 이제 그 사표를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좀 했는데 좀 두고 봅시다. 이건. 예. 네. 정의영 씨가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간 문재인은 공약을 하나도 지킨 것이 없죠. 딱 하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겠다. 이것만 지금 지켰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 거짓말은 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고 또 속아주는 척도 할 수가 있지만 계속 거짓말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종종 얘기를 하지만은 외교의 기본은 신뢰에 있거든요. 신뢰. 그렇죠. 신뢰. 신뢰에 있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국내적으로도 지금 문재인이가 취임 선서하면서 약속한 것이 30개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지킨 게 딱 하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취임하면서 한 약속은 전부 거짓말이 돼버려요.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 근데 그것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문재인 정권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어요. 밖에서 일본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공이 뭐라고 이제 했잖아요. 뭐 내정 간섭이다 어쩌고 뭐 행동 조심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그 동안엔 중국에 대해서 삼불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쫙 보고 있으니까 이건 문재인이도 이건 믿을 수 없는 놈인데 중공도 우선 그럴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시진핑도 못 믿는. 아니 김정은이는 워낙 문재인을 믿지 않아요. 김정은이도 또 비슷하단 말이에요. 김정은이는 워낙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일본 이거 여기 안 믿잖아요, 우리. 그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도 결국은 뭐 이 샤틀 얘기한다고 평양 갔다 워싱턴 갔다 하면서 전부 속였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믿지 않았는데 이번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가고 민주당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이번 이제 딱 잡고 이제 했는데 여기 와서 다른 소리 하니까 지금 아마 그 백악관에서도 이거 역시 이거 얘는 워낙 사기꾼이야. 얘는 좀 그런 애인가 지금 조금 갸우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바로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언행 불일치를 계속해 나가면은 장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갔을 때 다른 나라 그 대통령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이 문재인이가 그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곁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보세요. 그 저 훈장 수여식에서 끝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오는데 혼자 또 서가지고 매 회의마다 다 혼자 서 있잖아요. 혼자 서 있고 그러니까
무슨 A4 용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얘기거리가 없고, 그리고 거기 일일이 통역을 붙일 때도 없어,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뭐 우선 그게 불편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할 재료가 있나? 거짓말 해야 얘기되는데 거짓말은 다 속지 않으니까. 이미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어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미.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A4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망책이 있어서 망책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얻어 터질까 말 조심하. 북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면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짧은 혀 잘못 놀리면 긴 목이 날아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혹시 그런 어떤 뒤에서 그 혀를 조정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된 게 세력이 세운 거예요. 문재인이 원래가 평소에 그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글쎄. 그렇지만 이렇게 시키면 그건 잘 하는 사람이죠. 시키면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뽑은 거지. 나는 그 세력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좌파 그룹 거기서 서열로 보면 문재인 상당히 미친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재인 세운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뭐 이제 다 빵꾸가 날 대로 났죠. 네, 이제 그 완전히 언제 이게 뽕하고 찢어지느냐, 뽕하고 터지느냐 이 시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또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이건 완전 문재인보다 더한 거 아닌가? 그 어느 신문에가 문재명이라고 나왔대. 문재명. 문재명. 며칠 전에 왜 그 저 이재명이 아마 대권 그 출정식 비슷한 걸 했어요. 네. 예, 했는데 거기 간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특히 나는 외교 안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네. 거기 이제 이해찬이는 뭐 외교는 아니지만 이해찬이가 이제 아마 그 좌장 같은데 거기에 문정인이라는 사람, 임동원, 정세현, 그 이종석 이게 다 완전 이거는 저 세 사람은 통일부 장관 출신인데 문정인 빼놓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전부 새빨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야 이건 문재인보다 한술 더 뜨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우파 진영에서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저쪽 상대방은 절대로 이재명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네요. 문재명. 그 이재명은 뭐 보니까 그 인격적으로 볼 때 너무 잡스러워요. 뭐 김부선 사건도 있고, 글쎄 뭐 또 형수 욕사발 사건도 있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하게는 그 이재명 씨를 그 엄청나게 뒷받침하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개연성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저 이해찬이가 완전히 친중파거든요. 네, 이제 중국 세력이 문정인이도 마찬가지고 맞추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미국에서는 북한이라고 안 부르고 DPRK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문서에도 꽤 나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북한이라고 그러지 말고 조공이라고 불러야 되고 조선공산당. 그 조선공산당이잖아요. 그 공산당들이잖아요. 그걸 노동당으로 이름 바꿨지. 아니 그러니까 그 노동당이 바꾼 건 쓸데없고 성격이 공산당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조공놈들이라고 불러야 돼요. 조공. 중공, 조공. 주공, 조공. 예,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제안합니다. 대사님 어때요? 좋습니다. 조공. 꼭 조국이하고 뭐 형들거는. 조공. 예, 애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이재춘 대사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란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능라밥상 통일약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